현재 맨유전 관련 영국의 언론이 다소 황당한 발표를 했는데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올해 확실히 손흥민이 스타답지 못하다며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존경할 가치는 있으니 손흥민의 공간을 내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손흥민은 금주 발롱드르 11위에 올랐는데 이는 케인과 호날두보다 상위권입니다. 또한 손흥민이 리그 타이틀만 없을 뿐이지 일부 선수들보다는 스탯이 훨씬 뛰어나기에 사실상 지난 시즌은 전세계 10위권 안에 있어도 그 누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경할 가치가 있다는 등 선심 쓰듯 기사를 내는 것은 당황스러운 것인데요. 또한 풋볼 런던은 한국 누리꾼들을 의식한 듯 페리시치가 나오면 손흥민이 정말 못할까 라면서 일각에서 페리시치 때문에 손흥민이 크게 위축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운을 떼었습니다. 매체는 일단 숫자만 보면 그럴듯한 얘기라며 손흥민이 페리시치 경기에는 한 골도 못 넣었는데 세세뇽이 나온 경기에서는 5득점이나 했다면서 그런 주장이 나온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에버튼 경기를 보면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합이 좋았다며 성장할 거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버튼에서 합이 좋아진 건 히샬리송이 나가서 반강제로 3-5-1을 했기 때문인 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찬스를 많이 놓쳤고 그건 순전히 본인 잘못이라 경고한 것입니다. 또한 페리시치가 페널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콘테가 뜻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영국 매체는 정작 손흥민 부진을 콘테 전술이 아닌 손흥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 누리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 레전드들도 하나같이 반박하는데요. 브라질 선수들이 펠레 다음에 최고 레전드로 지목하는 호나우두는 콘테의 전술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지난 8월 손흥민 경기에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전성기 때 호나우두처럼 빠른 스피드가 인상적이라 피파에서 손나우두로 합성을 하기도 했죠. 이런 호나우두조차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쓰는 걸 보고 저러면 나도 골을 못 넣었겠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을 빼고 있다면서 콘테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전술을 비판했습니다. 어지간한 선수들이 콘테를 저격하는 일은 선을 넘는 일이나 레전드 호나우두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호나우두는 각종 역습 상황에 특유의 순간 스피드로 상대를 제끼고 골을 넣는 장면이 즐겨합니다. 이것이 그의 전매 특허인데 이는 손흥민의 역습 상황, 스피드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현재 콘테가 손흥민의 죄를 짓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올 시즌 공격 포인트가 0.9 정도에서 0.5 수준으로 처참하게 줄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모든 능력을 봤을 때 이러한 것은 다분히 콘테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 때문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손흥민은 왜 깊숙한 수비 위치에 계속 내려가게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면서 손흥민은 그 와중에도 앞으로 전진할 경우에는 무조건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콘테는 손흥민이 더 앞으로 나아가 득점하도록 해야 하는 게 토트넘이 할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수가 애를 먹고 힘들어하는 최고의 스피드를 가진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최악의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손흥민을 모든 수비수가 두려워하고 그날 경기는 일단 어렵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손흥민을 올려야만 히샬리송과 클루셰브스키를 활용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다양한 관계자들은 손흥민이 별로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최절정의 폼을 보인다는데 누적된 기록을 보자면 손흥민은 심지어 골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매체 파푸스는 유럽 주요 리그에서 어시스트를 가장 많이 한 선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손흥민은 지난 5년간 296경기에서 총 6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 전체 11위였습니다. 물론 이는 손쾌 조합으로도 탄생한 것으로 50골을 합작으로 만들어 프리미어리그 최고 기록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손흥민은 전혀 에이징 커브라든지 꺾이는 모습은 없습니다. 최근 나이가 30에 접어들었다고 반드시 기량이 하락한다는 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손흥민보다 4살 많은 레반도브스키도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득점 왕이기도 하고 35세의 벤제마는 발롱드르를 수상하면서 오히려 최절정 감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이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로 부진해 전략을 다시 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콘테 감독과 관련된 각종 폭탄 발표가 이어지며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콘테 감독은 누리꾼들이 현재 양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페리시치를 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져나갔고
클루셰브스키도 없는 자리의 공격수를 페리시치가 채운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페리시치가 차라리 반대쪽에 가 있고 윙백의 세세뇽이 손흥민 뒤에 있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문제는 공격수 3명 모두 공격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는 히샬리송도 마찬가지로 손케송 조합이 손케쿨보다 결코 좋지 않았던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페리시치 선발을 추구하는 모습인 것이죠. 손흥민 바로 미친 주급 3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무조건 페리시치를 활용해야 하겠지만 과연 손케 조합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엔 이탈리아의 세리아 출신들이 무려 3-4명이나 추가 영입설이 돌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노장 수비수 누디치는 물론이고 최근엔 무리뉴의 로마, 자니올로를 원한다는 겁니다. 콘테가 부임한 이후 세리아 출신 혹은 콘테와 손발을 맞췄던 제자들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선수들이 들어와서 팀 전력이 급상승하고 챔스에 진출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각종 축구 커뮤니티 등 누리꾼들은 페리시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러한 영입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손흥민이 팀에서 더욱더 전술적 희생을 강요당할 게 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익숙한 세리아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 그게 옳았음을 콘테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롱드르는 물론 월드클래스에 걸맞지 않은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맨유 레전드의 손흥민 맨유 영입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맨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수는 바로 김민재라고 알려져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맨유가 나폴리 수비수인 김민재와 계약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맨유는 다음 시즌 여름에 김민재의 약 4,500만 파운드를 쓸 수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김민재가 5천만 유로 이상 바이아웃이 걸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맨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토트넘은 지나치게 신중했다가 기회를 놓쳤지만 맨유의 경우에는 맥토미니에 1억 유로를 지불하는 등 다소 과지출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 상황인데 김민재의 경우는 나폴리에 입성하자마자 리그 1위를 수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기에 맨유에서는 실력이 입증된 그를 영입하는 게 오히려 저렴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손흥민과 김민재가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영국 매체에서는 손흥민이 김민재를 강력히 토트넘에 추천했지만 토트넘이 이를 무시했는데 이를 나중에 토트넘이 후회했으며 손흥민에게 사과까지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영국 축구계에선 이런 일은 사실상 루머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손흥민이 김민재를 추천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고 토트넘이 후회한다고 해도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은 이에 관해서 자신은 맨유 7번을 손흥민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맨유 공격진은 잦은 실수는 물론이고 이렇다 할 파워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유 전설 로이키는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수준 이하라면서 선발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키는 그 둘은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선수가 아니다. 두 선수로는 절대 상위권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반면 로이키는 올 3월에 맨유의 손흥민이라면 올 수 있다. 그는 올드 트래포드가 어울린다고 했고 맨유에 몸담았던 오해는 빅클럽들이 딱 한 명만 토트넘에서 고른다면 모두 손흥민일 거라 했습니다. 퍼거슨도 2021년에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가 지도해보고 싶은 선수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맨유 레전드들은 연달아서 손흥민을 극찬했고 맨유에 와도 이상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맨유에서 애매하고 검증 안 된 맥토미니에 1억 유로를 풀었는데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특히 이것이 가능한 것은 손케 조합이 유지되고 그들 모두 토트넘에 남아있으면 모르겠지만 케인은 올 시즌이 끝나고 뮌헨은 물론이고 다양한 팀에서 오퍼를 받아 떠날 걸로 보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콘테 감독의 세리에 선수들 구상에 밀려나 전술 희생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며 현 시점에 손흥민 몸값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레비 회장도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맨유에서는 내년에 36세가 되는 벤제마 영입설도 돌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아시안이자 한국인 맨유 앰버서더인 박지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 인상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토트넘의 최근 변화는 손케 조합 균열과 이들의 이적설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누리꾼들도 김민재와 손흥민이 같이 뛰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